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시장이 지난주서부터 혼조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 주서부터는 이제 강세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지난주도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코스피 기준으로 2,900포인트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최악 기관을 통과했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단기적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한 1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개월 혹은 한 2개월 정도까지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10월 오늘 10월 25일인데 한 11월 중순 정도, 한 11월 15일 정도까지는 이제 강세 기조를 이어가다가 그 이후서부터는 다시 또 조정 가능성에 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은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11월 중순까지는 뭐 시장 흐름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흐름이 좋죠. 지금 이제 달러당 1200원에서 1200점 장중 고점 1200점 4원을 고점을 4원까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뭐 역시 그 당분간은 기조적으로 원화 절상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인데요. 현 시점에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환경입니다. 이제 순매도를 좀 멈추고 오히려 순매수 전환 가능성도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 완성도 굉장히 높고 지금 이제 시장 전반적인 그 전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일단 그 최소한 여기서 10%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상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자 함께 1차 목표가든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2019년 11월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차트를 이제 캡처를 잡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이제 3월 19일 혹은 20일이 되겠죠. 지금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19일 날 달러당 1296원에서 최악을 통과를 했죠. 최악을 이제 확인했고 1296원서부터 이제 달러당 1080원까지 원화가 이제 절상이 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주가 최고점, 최상투가 동시에 왔습니다. 지난 1월 11일 날 거래 상투와 함께 최고점을 찍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 역시도 그 즈음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바닥 고점을 찍었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기조적으로 1,200원대까지 원화가 이제 절하가 됐죠. 환율이 인상이 되면서 주가가 침체를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주가는 이제 뭐 박스권에 갇히기도 하고 등락을 거둬있지만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지난 그 1월 11일 날 고점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주식 시장만 볼 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을 같이 보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사실 굉장히 밀접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외환 시장이 더 상위 구조예요. 외환 시장, 채권 시장, 주식, 부동산, 원자재, 부동산 이런 순으로 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일단 그 1,200원대에서 당분간 이제 1,150원 정도, 50원 정도 박스권 등락이 있는데 일단 지금 지금 워낙 강세 기조로 봤을 때는 달러당 1,150원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로 환산하게 되면 정확한 건 아니죠.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경험치에 근거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3,200포인트 때까지 3,200포인트 때까지는 뭐 강세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매매 추치별 동향입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이 되겠는데 우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8월 30일서부터 좌상단 보시면 이제 현재까지 동향인데요. 일단 그 외국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8월 30일서부터 이제 순매수 기조가 이어졌어요. 중간에 좀 매도를 하겠지만 이제 8월 말서부터 9월 한 말경까지는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다가 10월 들어서면 계속해서 순매도를 했죠. 계속해서 매도하다가 요 밑줄 친 부분이 있죠. 10월 12일 날 최근 들어서 가장 순매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8월 이후 들어서 제일 많이 했거든요. 거기가 매도의 극점이요. 공교롭게 시장은 10월 13일서부터 가파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표를 보고 외국인 매도에 놀래서 계속 매도하다가 8천억 넘게 왕창 매도를 하니까 겁에 질려 많이 빠진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시점에서 우리가 쫓아가면서 매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때를 좀 참아야 되겠죠. 결국 지나가서 보게 되면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상승 역시도 그 하락 파동의 에너지원이 된다고 보는데
최악의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뭐 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팔면 안 될 거고, 반대로 이제 최상의 구간에서는 우리가 시세 취해서 충동 혹은 이제 추격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반복적으로 굉장히 그 뭐라 할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막상 또 사야 될 때는 잘 안 사지는 경우가 있죠. 만만치 않아요. 또 팔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도 쉽게 또 팔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 지난 1월 11일 날이 최고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삼성전자 현대차 최고점을 확인했고요. 앞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수급 동향 보신 바와 같이 지난 그 10월 12일 날이 변곡점이었습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 개인이 9,800억 순매수했고, 개인은 잘 샀죠. 외국인들이 8,200억 순매수가 아니라 순매도입니다. 매도. 그 매도의 크기가 가장 컸죠.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세로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오타입니다. 순매수가 아니라 외국인 8,200억 순매도입니다.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그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고물가 경기 침체거든요. 그거보다 좀 나은 상황이 이제 신조어입니다. 슬로우플레이션이 신조어예요. 그건 뭐냐면 고물가 저성장이에요. 맨 아래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내년 이후서부터죠. 내년 이후서부터는 성장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 유동성을 너무 많이 공급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 각각의 다 그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미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지금 130%예요. 대외부채가 15조 달러, 15조 달러가 넘어요, 여러분들. GDP 대비 그것도 한 70% 정도 된다 그러죠. 그리고 뭐 지금 무디스라든가 피치에서 뭐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불확성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버핏 지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거든요. 그거 보셔야 돼요. 그게 지금 3.3배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 과거에 이제 그 20년 평균이 지금 뭐 170, 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상 최고예요. 지금 오늘 그 나스닥 지수, 나스닥 월봉을 제가 이제 캡처를 잡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실 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가 지금 11월 중순까지는 상승 기조가 이어질 거라는 말씀 드리려고 나왔는데, 나스닥 그 장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요. 여하튼간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우리가 이제 하여튼 그 올해 1월 작년서부터 정확히 따지면 이제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올해 1월 같은 그런 장세는 안 와요. 제 생전에 뭐 한 번 정도 더 오겠죠. 한 번 정도 오겠는데, 오래 살아서 한 두세 번 와야 되는데 그 뭐 한 손에 꼽을 정도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너무 많이 올라서 화랑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취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더 투자하겠다 뭐 이런 분이 많으신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리스크에 좀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기사를 읽어야 되겠네요. 미국 경제 슬로플레이션 진입, 연내 증시 5% 정도만 하락하면 땡큐죠, 여러분들. 코스피로 따지면 5%면 3,000포인트에서 5% 해봐야 150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빠지게 되면 한 15% 정도까지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정도 글로벌 투자은행 아이비들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 둔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동시에 진행되는 슬로우플레이션 발생에 증시 하락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에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 발생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불안 요소로 내재되어 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이고, 슬로우플레이션은 이제 그 좀 전 단계라고 이제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하여튼 그 성장이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성장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 10월 25일자 보고서입니다.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보고서 제목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가치 반영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했었죠. 디램은 사실 그 주가 디램 업황이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요. 보통 이제 그 정확한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우리가 디램 반도체하고 주가하고 상관계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선회하는 것 같아요. 올해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52조죠. 작년에 36조였거든요. 근데 1월 11일 날
올해 영업이익 증가가 굉장히 높죠. 그런데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깨진 거예요.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먼저 반응한 거죠. 미래 가치를 먼저 땡겨다가 96,800원이나 고점을 찍은 거죠.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업황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 지난 68,000원대에서 거의 저는 반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하튼 그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가 10만 원 정도인데 지금은 잠시 또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 지금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죠.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 삼성전자가 최선은 아닌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거고 일단 매수 관점에서는 이제 무리가 없다. 여기서 뭐 제가 보기 10% 이상은 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삼성전자가 10% 오르면 굉장히 크죠. 자, 삼성 파운드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이 24%면 굉장히 크죠. 시장 성장률을 상회한다. 21년 삼성 파운드 21년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은 30%, TSMC가 24%니까 TSMC보다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가 더 성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파운드의 캐피탈 인텐서티라는 게 이제 그 자본 집약도로 의미해요. 자본 집약도. 캐파를 매출액으로 나눈 거죠. 그게 또 70% 이상이고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0%대죠. 2021년 예상이 50%대니까 역시 삼성의 파운드리가 성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 상반기 GAA 기반 게이트 올 어라운드죠. 이거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3나노 공장이 양상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25년은 GAA 기반 2나노 공정이 또 양상을 시작한다. 여기 GAA 기술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HPC라는 건 뭐냐 고사양 PC를 내는 거예요. 고사양 PC. HPC양 5나노 공정은 2020년 2분기 고객사 프리퀄을 통과했다. 프리퀄이라는 게 우리 속편을 의미하는 거죠. 기존에 썼던 고객이 또 쓴다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비메모리 사업부 가치가 99조 5천억. 그건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019년도 27조 7천, 2020년 35조 9천, 거의 36조. 그리고 올해 예상이 지금 대략 한 52조, 53조라고 보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36조에서 52조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감안하면 굉장히 고성장한 건데 재밌는 게 1월 1일 날 고점 96,000원 고점을 찍고 깨진 거예요. 여태까지. 보통 실적 연말로 가면서 반영이 된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렬하게 미래 가치를 미리 끌어다가 1월 11일 날 96,000원 고점에서 올해는 52조를 넘어갈 것이다 라면서 그런 최고의 상상력들이 선반영돼서 거래상투와 함께 찍은 거죠. 거래상투라는 것은 누군가는 팔고 나갔지만 누군가는 고도로 흥분한 거, 어마어마하게 흥분하면서 산 거죠. 이 주식이랑 이래서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 잘못되면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또 되는 겁니다. 자, 영업 가치 한번 살펴보자. 밸류에이션 방식은 이제 EV라는 게 기업 가치죠. 기업 가치고 이제 에비타라고 하는데 에비타라는 것은 이제 세전 영업이익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분모가 되니까 에비타가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좋은 거죠. 자, 2020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체가 54조인데 그 중에서 메모리가 이제 그 44조, 비메모리가 9조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디스플레이가 이제 13조. 그다음에 IM 사업부죠. 스마트폰이 되겠죠. 스마트폰 사업부가 16조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 보고서들 보면은 2025년이면은 비메모리가 당연히 IM 사업부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멀티플 보면 역시 비메모리죠. 비메모리는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만드는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이고 시스템은 자체 개발하는 거 자체. 우리 뭐 구동 체계 같은 거 있죠, 지금 갤럭시 구동 체계 같은 거, 운용 체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멀티플이 이제 그 IM 사업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전반이 6.6%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도록 하죠. 하여튼 그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역사 고점 돌파해서 96,000원 고점을 찍고 올해 영업이익이 그렇게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36조에서 이 작년 36조에서 올해 한 52조인데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선반영하고 지금 1월 달 고점 이후에 지금 10개월 동안 조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정받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안 좋은데 그게 68,000원에서 저는 선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1차 목표가 차트 완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쌍바닥이 아니라 제2바닥, 그 쌍바닥을 좀 닭개삽으로라는 이제 패턴 분석가가 있었는데, 제1바닥은 바닥이 저점과 저점이 일치하는 바닥이에요. 근데 이번 저점이 지난 10월 10일 저점보다 높죠. 그 제2바닥이에요. 제2바닥이 제1바닥보다 더 힘이 세고 더 좋습니다. 이번에 1차 목표가는 78,000원 정도. 저희 회원분들께 이미 공지를 한 가격대죠. 그 정도에서는 이 78,000원이면 또 120 이동평균선과 일치되게 되는 가격인데, 거기서는 전량을 매도할지 반을 매도할지 하여튼 그 내년도 리스크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전략, 어떤 그 단호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자체는 좋죠. 자, 그다음에 현대차 지금 KB증권의 10월 19일 날 보고서가 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3분기 내일 발표가 됩니다. 10월 26일 날 오후에 발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 부족으로 실적이 안 좋죠. 기대치를 이제 하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이제 각각 4.1%, 매출 4.1%, 17% 하회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안 좋다는 그런 얘기나 흑자 전환은 돼요. 영업이익 같은 게 1조 6천억이랬는데 하여튼 그 나름대로 선반인데, 그 역시도 잠시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상당한 선반이 됐다. 하여튼 그 반도체 업황이 내년도 하반기서부터 좋아진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는 지난 10월 12일 정도 삼성전자로 따지면 이제 68,000원대죠. 8,000원대가 거의 뭐 진바닥이라고 하죠. 흔히 진바닥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작년도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이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조입니다. 7조. 이러면 어마어마 더블이 넘게 나왔어요. 우리가 200억짜리가 700억 나온 게 아니라 2조짜리가 2조대에서 7조가 나온 거예요. 7조. 그런데 주가를 보세요.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선반영돼서 다 고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예?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가 뭐 매도의 활용 점정이었지. 이때 매도 타임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차트는 거의 흐름은 사실 삼성전자하고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삼성전자 1차 목표가가 이제 78,000원이라면 122동평선, 현대차가 가볍죠. 그리고 기아가 현대차보다 오르는 파동에서 더 좋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회사 원칙이기 때문에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낫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가 기아차가 사실 냉정하게 기아하고 현대차하고 비교하면 기아가 낫어요. 낫죠. 지금 영업이익 흐름도 좋고 앞으로 전망도 좋고, 또 이번에 그 전기차도 지금 그 기아 쪽이 좀 낫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저희는 이제 저희 나름의 어떤 원칙 때문에 같은 업종 테마라면 고가주들 위주로 좀 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 어떤 흐름으로 보면 사실 현대차가 삼성전자 좀 낫죠. 지금 이제 현대차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목표가가 24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지금 2시 28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플러스 4,000원 나오고, 오늘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21만 원인데 여기서 한 10여 프로 정도, 15% 조금 안 되고 뭐 12%, 15% 사이 정도, 그 정도면 일단은 그 나중에 간다 하더라도 상당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희 그 회원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제 전화번호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설정해 드리는데, 일단 가입이 확인되면 저희가 문자로 한 두세 종목 정도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 문자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입 초기에는 그 종목별 하이브가 되겠죠. 하이브를 포함해서 종목별 상승 논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